와, 27대 이런 패턴은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면 27대는 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이제 친구들이랑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술 마시거나 여자 만나거나 이런 거를 배제하기만 해도 저는 거의 한 반의 성공은 했다고 봐요. 네. 주변에 친구들 봐요. 경쟁 상대라고 솔직히 생각합니까? 아, 이렇게 웃으신다고? 그게 저는 세상이 아름다운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안녕하세요. 골목 스팜 시즌2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온라인 교육생분이 오셨는데요. 일단 닉네임을 포함해서 나이랑 같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미우라고 하고요. 네. 지금 쇼핑몰 하고 있고 쿠팡을 메인으로 지금 사업 중입니다. 저희 교육 언제 들으셨어요? 11월 달에 결제했습니다. 지금은 수익이 어떻게 되시죠? 저번 달에 2,700을 찍었고요. 순수익이요? 네, 순수익으로 2,700 찍었고 그게 가장 쇼핑몰 하면서 가장 높았던 수익이긴 합니다. 네. 20대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거만해질 수도 있는데 대단하네요. 혹시 그 뭐 보여줄 수 있나요? 매출표나 이런 거? 네네네. 그럼 한 매출은 1억 5천 정도 하셨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억 3,800 저번 달에 했습니다. 현질 재밌으세요? 저도 그 좀 게임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레벨업하고 있고 지금 사무실도 점점 넓어지고 저랑 같이 하는 직원분들도 많아지니까 그런 게 좀 이 정도 순수익에 직원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위탁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포장하는 게 진짜 엄청 직접 보내요? 네, 저희가 다 직접 해서. 그러면 좀 일손이 들지. 네. 좋아요. 그럼 본인은 자본주의 계급도에서 1단계나 6단계까지 있는데 몇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노예 1단계? 노예 1단계? 수익도 높고 네, 또래보단 버는 건 맞으니까. 또래는 많이 버니까. 네. M타트업 레벨은 뭐예요? M타트업 대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본인의 장점이 뭔가요? 미우님의. 제가 같이 했을 때 막 독보적으로만 1등, 2등을 하진 않는데 어느새 가다 보면 제가 항상 상위권에 있고. 와, 진짜요? 그런 건 전 자신 있습니다. 와. 그럼 지금부터 질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제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게 많아서 좀 사업 방식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바꾸면 좋을지 궁금해서 좀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는 건 지금 쿠팡이라는 거죠? 네. 쿠팡이 휘둘리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 쿠팡을 이용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시대적으로 우리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얄팍하게 이용하고 또 넘어가고. 근데 예를 들어 삼성이나 뭐 이제 LG나 이런 데는 계속 휘둘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근데도 그 친구들도 휘둘려요.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뺏기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고객을 더 많이 잘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마트 이런 데가 삼성이나 LG보다 힘이 셀 때가 있거든요. 너네 이거 세일 안 하면 우리 못 팔아. 너네 무조건 세일해야 돼. 이렇게 횡포를 부려요. 항상 플랫폼은. 그래서 우리가 그 플랫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극한의 이득을 좀 더 취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네가 없어도 나는 이 정도 수익이 유지되게끔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해야 돼요. 너무 나는 완전히 그런 걸 배제하고 나 혼자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좀 더 여기서 좀 빨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출이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순수익이 2,70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거면 저는 그 정도면 전 사업 안 해요. 왜냐면 남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쿠팡한테 다 돈 바치고 공급사한테 돈 다 바치고 제조사한테 다 바치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나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이득을 좀 더 쉽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열받는데. 안 열받아요? 말씀하시니까 열받아요. 이번에 자산물 강의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1억 2천이었나? 1억 3천, 1억 2천인데 순수익이 한 7, 8천 나온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매출에 순수익 높아지면 싫어요? 싫어서 억지로 그런 거죠. 너무 좋죠. 좋아요? 근데 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 했어요? 사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이버로 해서 마진율이 높았는데 쿠팡이 점점 잘 되다 보니까 노력만 하면 쿠팡은 바로 매출이 오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네이버는 죽고 점점 쿠팡 위주로 가게 돼서 지금 이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륨을 더 키워야 돼요, 쿠팡은. 지금 정도에서는 이게 웃긴 게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쿠팡 쪽은. 이게 너무 한 번에 영광을 보고 다 꼬꾸라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얘네가 정책을 계속 바꾸니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쿠팡을 운영하더라도 초반에 맛 보여주고 점점 자기가 가져가죠. 그리고 PB 위에 다 깔고. 지금 PB 늘어가는 게 거의 바퀴벌레 수준으로 위쪽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관여 제품들은
PB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그린이랑 리스테린 그쪽에 쿠팡 PB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 가격이 3분의 1 정도 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글도 어차피 되고 그 이름이 뭐더라? 비타엘로? 뭐 그런 건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게 더 낫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좀 더 싼 거 사는 거죠. 네, 이게 사람들이 제 제품을 사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키워드에 제가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저가녀니까 대체도 바로 될 거고. 맞아요. 그게 너무 불안정한 요소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50%의 에너지는 쿠팡에서 좀 더 극한 효율을 보이기 위한 노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이 없어도 내가 구매되는 매출 자체를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그게 자사몰이 될 수도 있고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플랫폼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뭐 요즘에는 워낙 많은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는 배민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데 자사몰이 있긴 한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이 칼 한 번이 들리면 우리는 그냥 나 예전에 2,700까지 벌어봤어. 지금 한 달에 3,400 벌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휘두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다가 한 대 그냥 맞으면 몇 번 배웠거든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쿠팡 하시는 분들, 쿠팡 쪽에 매출 높은 분들이 다 똑같은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쿠팡을 또 이해하잖아요. 쿠팡도 지금 본인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를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자사몰 쪽으로 못해도 한 5천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만들어야 돼요. 매출을. 자사몰에서 잘 팔릴 제품과 쿠팡에서 잘 팔릴 제품 매출이 달라요. 자사몰 강의에서는 자사몰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고 쿠팡 쪽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자사몰 쪽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쿠팡의 저가녀 상품을 제가 팔고 있는데 고가녀 상품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쿠팡 그거대로 밀어붙이고 뭐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자사몰 쪽은 고관여로 들어가서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분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애초에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좀 돼야 돼요, 미우님이. 그러니까 나는 하루가 2개예요. 자사몰 쪽 관리하는 미우님과 쿠팡 쪽을 판매하는 미우님이. 그 시간을 딱 쪼개가지고 하루를 2개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고, 아니면 자사몰 쪽을 하려고 해도 초반에는 자사몰은 바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쿠팡 쪽에 머리에 계속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럼 분리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전환을 못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는 기동성과 전환력이 엄청 큰 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도태되거나 아마 이게 거의 최대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팡 쪽은 직원을 써서 레버리지를 써서 그 남는 시간에 하려는데 그 방식은 좀 괜찮아요. 그거 가능해요? 그 직원을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게 내가 2개 쪽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엠타톱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스템 쪽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순수익이 그래도 7, 8천 넘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손 안 대고 직원으로 돌려서 하겠다. 소싱하는 사람한테 내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준다고 하고, 그리고 광고 돌리는 직원 쿠팡에서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나눠서 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직원 한 10명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 매출 거꾸로 해서 본인이 또 다시 일해요. 이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쪽이. 그래서 우리가 작을 때는 그나마 좀 가능한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쿠팡 쪽에 지금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건 불가능해요. 매출이 나오는데 이거 안 쓰는 건 바보지. 그거를 올리는 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면서, 자사몰이 아예 없다고 하시니까 자사몰에서 일단은 100만 원 만드는 거 순수익, 요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니 한 2달 정도면? 요거가 되면 곱하기 10이 돼요, 자사몰은. 요 방식이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자사몰은 사실은 쿠팡과 다르게, 쿠팡은 이제 노골적으로 노출해가지고 트래픽 왕창 받아서 판매가 되는 거라면, 자사몰은 내가 원하는 타겟만 살살 데려와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 2개가 공존되면 되게 힘이 세지는 거예요, 미우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분께?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방식이잖아요. 다르죠. 쿠팡 그냥 소싱만 해가지고 하면 트래픽이 다 되니까. 네, 노출발로 버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사고력 싸움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저희가 좀 머뭇거려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추진력이 아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케이스로 돈을 버시는 거 보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디테일을 갖춰야 되는 게 이 자사몰 쪽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심리를 좀 이용해서 하나로 잘 이제 엮어서 데려오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시도가 자사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초반에는 성과가 좀 덜하더라도 나중에는 되게 탄탄하게 미윤이를 만들어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매출이 굉장히 높은 쪽은, 꾸준히 올라가는 쪽은 이 2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밀어붙이기도 하고 디테일도 갖추고.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지금 몇 달 벌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력 갖추는 게 중요하지 유행으로 버는 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몇 번은 뭐 꼬발로 차도 골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기를 잘 갖추면 계속 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미우님이 좀, 어린 분들이 너무 얄팍하게 돈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나 대박 났으니까 이걸로만 계속 몰빵. 근데 그거 꼬꾸라지면 끝. 다시 못 올라와요. 그때 그 정도 노력만큼으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미우님을 제가 본 인상은 네. 약간 차분하게 뒤에서 몰래 잘할 수 있을 만한 느낌이거든요.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자사몰 첫 번째, 두 번째 상품이 되게 중요해요. 그 알을 내가 뭘로 할지가. 고민 좀 많이 해야겠네요. 지금은 너무 네. 단순한 구조야. 이거는 누가 카피하기도 좋고 많이 들어와요. 쿠팡에서 지금 꿀 안 빠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네. 제가 일하는 원동력이 그 결핍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좀 더 즐거움적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오. 저는 결핍이 한 70% 정도 되고 한 즐거움이 30% 정도 되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좀 게임 같아서 네. 막 레벨업하는 느낌이나 재미있을 때도 많은데 네. 결국에는 그 다른 대표님들은 더 버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벌어. 아니면 지금 사업이라는 게 불안정하니까 빨리 안정된 좀 경제적 자유 이런 상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하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하면 좀 태워서 엔진을 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건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과 같이 농구를 해요. 네. 저는 즐기면서도 1등 할 수 있죠. 네. 초등학생들을 하면. 네. 너무 즐거워요. 맨날 그 시간 됐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 나랑 상대가 안 되니까. 내 총량이 되게 높으면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반대로 초등학생인데 성인들과 농구를 해요. 즐기면서 성장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안 돼요. 그러니까 급성장해서 즐긴다는 표현 자체가 전 기만이라고 봐요.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성장할 때 고통스러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급성장을 원했으니까. 네.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 때는 항상 머릿속에 나는 왜 1억을 못 벌지? 인가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1억 벌었을 때 나는 왜 10억을 못 벌지? 저는 그거 성장을 원했고 네. 제가 원하는 지점까지는 타협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이 즐긴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는 타협의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는 좀 이거를 만끽하면서 조금 정말 이제 내 마음속에 즐거움도 있으면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는 회피 심리가 들어간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네, 고통을 네. 직면하기 싫다는 내 심리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 질문에서. 그럼 저는 만약 친동생이라면 너 뭐하냐 진짜. 일단 쓸데없는 질문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죄송합니다. 이런 그런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무리에서 잘 나가는 1%, 0.1%가 되려면 그 존재는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난 그거는 싫으면서 즐기면서 1등 할래. 이게 그 넘버원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지금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소송이 정말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나는 소송 하나도 없이 그냥 좀 1등 하고 싶어. 네. 이러면 그냥 주둥이 날리고 싶은 거지. 그런 게 어딨어. 네. 세상에. 내가 독보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내려면 그만큼의 고통을 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존경하는 많은 이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을 보면 나보다 훨씬 힘들었겠구나, 훨씬 고통받았겠구나, 그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그냥 운 좋게 저 시대 때 벌었네 이런 생각 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얘는 그냥 뽀록으로 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려면 네. 이 사람은 그만큼 많이 견딘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저는 결핍 70% 즐거움 30%라고 했는데 저는 90% 결핍으로 하고 즐거움 10%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즐거움 70%고 결핍 30%라면요 급성장이 안 돼요. 즐거워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거가 최면을 걸 수도 있지만 그게 고통을 맞이했을 때 그 즐거움에서는 회피하려는 심리가 생길 거예요. 그 고통을 바로 못 부딪히고 내 즐겁게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20대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나이가 10살이 더 많아서 네. 37이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저 더 빡세도 좋으니까 네. 곱하기 3 정도 더 벌고 싶게 알려주세요. 이게 아마 그 정도에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이제 처음 나온 질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골목 스팜 하면서 질문을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건 아닌데 20대 초반이나 중반 때 돈을 번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적으로 벌고 싶은 거죠. 나는 네. 다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거는 초등학생이 나 대통령이나 해볼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괜찮아, 즐겁게 벌 수 있어. 그러면 네. 대신 급성장은 하지 마라는 게 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총량이 높을 수도 있어요. 우리 총량을 아직 다 확인 안 해봤죠. 우리 총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으면 초등학교 가서 농구하는 것처럼 즐기면서도 한 달에 막 몇 억씩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총량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닥치고 좀 그냥 마주하고 견뎌서 한 올라가는 게 한 2, 3년 정도. 그러면 아마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살 거예요. 고통 100으로 가겠다. 고통 100으로. 그래서 저도 그 좀 생활 패턴 안을 좀 가두거든요. 일할 수밖에. 고립.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그냥 사무실 항상 가고 뭐 주말 상관없이 그냥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냥 컴퓨터 켜서 일하고 자고.
와, 27대 이런 패턴은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면 27대는 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이제 친구들이랑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술 마시거나 여자 만나거나 이런 거를 배제하기만 해도 저는 거의 한 반의 성공은 했다고 봐요. 네. 주변에 친구들 봐요. 경쟁 상대라고 솔직히 생각합니까? 아, 이렇게 웃으신다고? 그게 저는 세상이 아름다운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서 네. 이거 유튜브 지금 옆에 제 거 켜놓고 롤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네. 오버워치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 이제 술 먹고 오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의 90%가 그러고 사는 것 같아. 거짓말하면서. 그러고 난 성공할 거야. 친구들 네. 앞에서 나는 뭐 나중에 뭐 페라리 탈 거야. 다 거짓말이잖아. 네. 근데 미우님은 진짜인 거죠. 그래도 아직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겪어나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한 것만으로 저는 동질감이 좀 들고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네. 전 성장시켜주고 싶죠. 네. 친구들을 보면 그 다른 데서 기쁨을 얻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요즘에는 원래는 좀 돈 벌고 자본주의에서 잘 나가야지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노래하는데 기쁨을 느끼면 그냥 그거 해도 걔는 걔 방식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냥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구나.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거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요. 분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전처럼 얘기한 이유는 뭐 이런 거죠. 담배를 그냥 나는 일찍 죽어도 좋아 이러고 맛있게 피면 되는데 나 네. 끊을 거야 이러면서 피는 거죠. 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나도 그거 언젠가 뭐 회사 나 퇴직해서 나도 사업할 거야 이렇게 네. 말하면서 네. 행동은 그렇게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는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한 달에 300 벌고 만족하고, 평생 다 일하면서 네. 살 거고 난 지금이 네. 좋아 이러면 괜찮아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죠. 네. 네. 네, 근데 결국에 그 사람들도 결혼하거나 이렇게 뭐 애기 낳거나 이러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도 돈 벌어야 돼 이런 말을 해요. 네. 지금은 괜찮죠. 27도 네. 괜찮은데 37 정도 되면 나도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그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전 돈에 대해서 결핍이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 그냥 한 달에 생활비 한 50만 원이면 그냥 살고 1000만 원 벌었다가 2000만 원 번다고 막 엄청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장하는데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미연님은? 돈보다? 그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누가 와 너 그 정도 벌어서 대단하다 이게 더 좋아요? 내가 번 거보다? 네. 이게 이제 저는 성장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네.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환경에 있어서 돈 없어서 못한 게 많으면 돈에 좀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뭐 특히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만 계속 공부를 잘하고 뭔가 잘 나가고 잘생기고 착하고 이래. 근데 동생은 계속 그거에 비교당해요. 그럼 이 동생은 인정을 엄청 받고 싶은 그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비교를 당하니까 이게 이제 두 명인 경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공평하게 부모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본인의 성장 결핍을 확인하고 채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형이 있고 제가 둘째거든요. 그래요? 네. 서울에서 항상 살다가 고등학교도 울산으로 혼자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올라서도 항상 자립적으로 계속 회사 다녔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내가 재료로 쓸 거니까 성장할 때. 네. 그리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책임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성장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돈의 결핍이 없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돈에 대한 결핍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무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근데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인정을 받고 성장하겠다 이러면 되게 올바른 그 사업가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돼 있는 거예요. 올해 가장 돈 쓰면서 기뻤던 게 죄송한데 여행 갔다 왔거든요. 가족 여행. 네, 좋죠. 베트남 갔다 왔는데 제가 돈 다 내서 갔다 왔는데 막내가 그게 가장 올해 중에 같이 네, 이런 동생이 있었어야 돼. 돈 쓴 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부터 내 동생 하자. 형. 골 포커싱에 관한 질문인데 제 지금의 골 포커싱은 40살 전에 자본 50억을 모아서 불로소득 1000만 원을 만드는 거고 귀여워. 내년 목표는 월 3,000원을 유지하는 건데 처음 시작했을 땐 부업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월 순수익이 100이 목표였고 월 1000 벌고는 월 2000이 목표고 2000 버니까 3000이 목표인데 3000 벌면 또 4000이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제 리미트를 궁극적인 포커싱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맞아요. 저도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예 내가 은퇴라고 자본주의를 이제 졸업하는 거는 네.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로소득이?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 지점을 설정해 둬야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거를 간절히 바래야 그 순간이 됐을 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불로소득 네. 5천이면 저는 이제 그냥 돈 벌려고 일 안 하고 그냥 명예욕으로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를 위해서 전 달려가는 거고 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한 달에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 원래 1억이었는데 네. 1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돈에 대한 결핍이 채워지는 네, 걸 말씀하시는 네, 어느 정도 전 채워져가지고. 네. 그래서 5천 정도를 그냥 월세로 알아서 세금 다 떼고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돈 벌고 싶지 않다라는 게 지금 확신해요.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좀 그 0점 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장하면서 그게 계속 조절될 거예요. 내 네. 돈에 대한 욕심과 깜냥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맞물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가 최대한 벌어보려고. 이게 더 낫죠. 지금 단계에서 지금 수익도 안정적이지 않고 높게 안 벌어보고 지금 모은 돈이 5억 미만? 10억 미만이죠. 전 훨씬 많이 그러면 사업 자금 돌리는데도 쿠팡 그게 너무 힘들어. 나 빨리 안 주니까 내 돈을.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저는 그런 지점 만들어주세요. 이 자본소득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0억 기점 그리고 50억 기점 100억 기점으로 해서 이때 내가 한 번씩 조절하는 걸로.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거 에너지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많이 번 사람들 존경하지 않고요. 많이 모은 사람들 존경해요. 네. 번 거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허세가 많잖아요. 네. 나 얼마 벌었다 한 달에 얼마 벌었다 이런 거 되게 말 많이 해요. 근데 네. 그걸 나 100억 이상 있어. 지금 가용 금액이 60억 이상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더 멋있다라고 봐요. 네. 그런 식으로 와야죠. 미우님도. 그리고 본인이 무조건 상위권에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엔터프톱의 상위권이려면 이 정도 말을 못해요. 그래도 한 달에 1억 이상을 1년 정도 유지하고 이래야 네. 저 그래도 그 선두 그룹에는 지금 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지. 그냥 계속 내 깜냥을 키워나가고 확인하는 그것만 있어야 돼요. 네. 이게 27이 어린 나이 같지만 엔터톱을 비교하면 27, 8때 이미 다 터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저는 결핍 상태로 더 몰아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똑똑한 사람이 이거밖에 못 벌고 있어요? 미우님은. 바보입니까? 모은 돈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1억, 2억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원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 그 2억도 어차피 돌릴 거 아니야, 제조하고 이러면. 네. 남도 없는데.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많이 안 팔렸을 때는 그게 고스란히 내 재고로 남는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시작 단계고 그냥 아예 이런 목표보다는 그냥 부딪힌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질문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목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게 일단 목표고요. 제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아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철학가 미우님 모시고 좋은 얘기 잘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저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잡생각을. 그래서 아마 또래들이랑 있을 때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좀 늑대 같다는 느낌 많이. 네, 왜냐면 나랑 생각이 보편적으로 달랐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제 이제 27대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네. 그리고 우리 같은 사회 부적응자들이 성공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야 많은 사람들이 또 용기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 꼭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